24년도 교정직 7급, 5급 승진 교정 실무 평가를 간략히 해설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해설 강의가 필요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정직 승진 시험이 완전히 풀어지면서 아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실 것이고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 방향과 또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안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시간을 냈습니다. 참고해서 들으시고,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군데군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꼭 뭐 승진을 해야만이 뭐 존재 가치가 있고 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의지가 영향력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이에 이제 맞지 않게 그냥 물론 해탈 경지에 들어서서 나는 그냥 아이들 기르고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 승진이 모든 것을 뭐 그 사람의 인품을 또 인격을 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한 나이가 들면 일정한 직위에 가 있어야 스스로나 또 주변으로부터 좀 안정감 있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승진에 대한 가치는 나름대로 좀 의욕도 가져주기를 바라고요. 뭐 여러 얘기를 제가 또 여러 뭐 관점이 다른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시고 안 되신 분들 참 사실은 몇 년씩 공부를 하시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뭐 되신 분들은 뭐 당연히 사실은 지난 과거의 힘든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다 씻어 나갑니다. 합격만 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앞날이 암울하고 힘듭니다. 내년에는 될까? 이 나이에 좀 계속 공부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죠. 애매한 상태에서도 이거 포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들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좀 고민 좀 하시면서 혹시 안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늦게 올리긴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재명년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름대로 지침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문제는 9월 28일 날 시행됐는데 40개, 40개 문항 중에서 관련 지침이 7개가 나왔고요. 형집행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33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는 거의 다 법령만 제대로 읽었더라면, 제대로 맞췄더라면 사실은 합격권에 갈 수 있었던 시험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늘 강조했죠. 기본에 충실해 달라. 내년부터는 이제 기본 이론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우리 교정학의 기본 이론은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세심한 부분들을 좀 잘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강의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막말로 강의 팔아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후배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자리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정학 강의, 이론 강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좀 준비가 된 강의를 좀 들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형집행법은요, 우리 이제 교도관으로서 사실은 뭐 적어도 뭐 몇 년부터 뭐 2, 3년 되신 분들, 또 많게는 20년, 30년 되신 분들이 뭐 형집행법 그거 몰라? 나 뭐 내가 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들으시면서 빨리 정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세심하게 보는 것도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자, 좀 빠르게 볼게요. 뭐 보니까 문제가 길고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단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중력인데, 집중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리적으로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빠르게 법령을 좀 취득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직무가 또 항상 앉아서 뭐 문서를 보는 직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 동안 몸도 만들어야 하고, 공부하는 몸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내적, 외적 어떤 상당히 많은 복잡한 어떤 관계들을 이겨내고 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해야 하는, 굉장히 2중, 3중에 사실은 고난이 따르는 것이 우리 이제 현직자들의 공부 환경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고 좀 이해를 하고 집중하면 훨씬 더 빠르고요. 집중도가 빨라지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반복해서 읽다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단번에 그냥 뭐 몇 개월 동안 집중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더군다나 내년에는 또 과목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또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데 가장 내가 잘 안다고 하는 형집행법 교정하기,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치명적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쉬운 것일수록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 교정 실무 평가는 아담 아카데미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이 자료는 해설을 워낙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장이 아주 밤낮을 안 가리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설명은 뭐 자세히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문제 유형도 보시고요. 문제가 뭐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했어.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너무 잘 하시니까 뭔가 좀 차별화를 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여러 문제를 넣어가지고, 문제가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출제기관의 우리 법무부의 또 입장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자, 서두가 길어졌는데 봅시다. 1번 형집행법이죠. 벌칙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기읍, 미음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해요? 법령을 뚫어지게 봐야 하고,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법령의 숫자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자료도 우리 지금 아카데미에 올려놨는데, 이런저런 자료들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하겠어? 이거 외워야지. 금지 물품 진행 경우 수용자가 132조죠. 금지 물품 2항을 위반하여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계기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죠? 자, 지닌 경우, 이제 갖고 있는 경우하고 반입을 하는 경우하고 달라. 갖고 있는 경우는 조금 약하잖아요. 2년이야. 그런데 가지고 들어와. 그런 경우는 3년이 됩니다.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 무인 비행장치는 뭐예요? 반드시 이게 금지 물품으로서 절대적으로 이게 해악입니까? 그건 아니야. 교육용이나 다른 용도로 소장이 사실은 필요하면 허가를 할 수 있는 물품 중에 하나예요. 그 점도 기억하시고요. 형집행법 92조 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뜯어서 보셔야 합니다. 제가 교과서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먹기 쉽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134조 나오죠. 출석 의무 위반 나오죠. 사실은 도주나 똑같거든요. 도주는 벌금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만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만 있다. 일시석방 후에 24시간 이내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기후 외부 통근 그 밖의 사유로 허가를 받고 밖에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숫자 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법령을 읽을 때 명확하게 읽었는지 또 하나하나 암기를 했는지 좀 봐두셔야 합니다. 자, 2번 소년 수용자 처우에요.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3번 볼까요? 자, 소장은 소년 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건 이제 왜 이것이 어려워지냐면 여러분들 이 특별한 보호 대상인데 노인 수용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소년에 대해서 준용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장애인한테 적용되는 것이 있고 소년 수용자한테 적용되는 게 있어요. 이건 구분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 이제 합격생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시험 보시고. 아이고, 소장님이 그때 법령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란가요. 이번에 보시면 소장은 소년 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자칫 보면 여러분들이 소년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노인 수용자 규정을 준용하다 보니까 이 규정이 있는데 이거 틀리다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저없이 다른 지문으로 찾아갔다고 그래서 쉽게 답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법령 강의를 듣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이렇게 오히려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준용 규정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함께 공부를 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지침 문제는 안 볼게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지필에 관한 설명도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를 출제할 때 옳은 것을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옳은 것을은 문제를 만들 때는 상당히 힘든 겁니다. 출제자 입장에서. 왜? 틀린 것을 4개, 3개를 만들어줘야 하잖아. 옳은 것은 하나만 만들고. 그런데 틀린 것은 하면 어떻게 돼요? 3개를 옳은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만 틀리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은.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도 힘들다는 얘기야. 푸는 사람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볼까요? 지필연구의 구입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필연구를 지급해야 한다. 아니다는 걸 금방 알겠죠? 자, 2번에 수용자는 휴업일 및 휴게 시간 내에 시간에 제한 없이 지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에 여기다가 휴업에다가 업자를 빼놓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문장이 돼버리죠. 잘 보셔야 합니다. 3번. 수용자는 거실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 지필할 수 있지만 작업장에서 지필할 수 없다. 작업장 가능하죠. 4번. 소장은 지필한 문서가 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폐기해야 한다. 뭔가 좀 불안해 보이죠. 보내거나 보관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형집행법은 수첩에다 넣어가지고요. 근무 시간에도 수시로 봐야 해요. 수시로. 이 법령은 말이죠. 휴발성이 강해가지고 이론은 그래도 한번 정립이 되면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출제가 돼도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 그런데 이거 숫자 헷갈려 버리잖아요. 회복할 길이 없어. 그리고 휴발성이 강한 이런 형사소송법이나 형집행법은 늘 봐줘야 합니다. 늘. 자, 5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판례. 정보 공개에 관한 것들이 우리 형집행법에는 일정 부분 있죠. 정보 공개. 그래서 그 부분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스킵하겠습니다. 자, 6번은 수계지침이니까 넘어가고요. 7번 갈까요? 교정자문위원회 나왔죠. 1번. 수용자의 관리, 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을 둔다. 무조건 틀렸죠. 여러분들 원래 교정자문위원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일선기관에 있었잖아요. 교도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성격상 교도소에 있는 게 맞아요. 처음에 우리 형집행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걸 그냥 지방교정청으로 옮겨버렸어. 다시 내려보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이제 강의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본인이 기관장 하면서 이거 사용 안 했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됩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일하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청주 여자에 있을 때 여자 수영자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당연히 그거 안 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당연히 안 되는 것인가? 이거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정자문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시내에 있는 이제 대학 교수도 계시고, 뭐 교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모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고. 이건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사회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자문위원들이 그건 좀 아직은 이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의사결정, 우리가 또 고민하는 것,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 교도소가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사실은 있어야 할 곳은 지방교정청이 아니라 교정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교정청으로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자, 2번 봐요. 교정자문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 소장의 추천? 아니죠.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으로 장관이 위촉합니다. 3번 교정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호선해요. 호선이 뭐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당신이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박수 치고. 자, 부위원장도 호선입니다. 지명이 아니에요. 자, 4번 교정자문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 중에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사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8번 법령 문제만 볼까요? 법령. 2번에 볼까요? 2번, 4번이 다 맞는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9번 교정시설입니다. 1번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해야 한다. 좋죠.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 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다 아는 것들이니까. 자, 2번에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냉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이때 이제 자칫하면 나가는 거야. 난방만 들어가. 사실은 냉방 해줘야 할 것 같아. 이 더운데, 그 더운 데서, 그 시설 좁은 데서, 뭐 심지어는 5명, 10명, 20명도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쾌적하지 않는 환경이 지속되면 오히려 누가 힘들어요? 우리 교도관들이 힘들잖아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인간다운 대우를 해줘야 그나마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말을 듣고. 근데 이 냉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병사라도 한번 좀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은 반대가 심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 나오죠. 국민적 법감정은 이게 국민적 법감정을 따라서 하려고 보면 수용자들 그렇게 처우 못하죠. 우리 이제 교도관들이 그만큼 희생을 하고 또 예산도 또 줄이고 적절하게 잘해서 먹이는 것이지 먹는 것도 사실 절대 액수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급식 담당 직원이 음으로 양으로 뛰어가지고 단체 급식을 어떻게든지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잘 먹느냐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잘 먹여야 또 말도 잘 듣고 할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런 조문을 보실 때 자세히 봐두셔요. 냉난방, 냉자가 아니라는 거. 3번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읽을 때 자, 순회 점검의 목적이 뭔지 자세히 보셔야 해. 1번 교정시설의 운영, 2번 교도관의 복무, 3번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이렇게. 자, 4번 판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장관의 허가를 받아 아닌 줄 알죠? 직무상 필요하면 시찰할 수 있다. 오케이. 허가사항도 아니다. 자, 10번입니다. 판례상 가석방제도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그래서 틀린 것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은 기억니은이니까
자, 디귿번 소장은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을 위하여 신원에 관한 신원, 그 사람에 관해서 범죄에 관해서 보호에 관해서 사전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자, 신원은 뭐예요? 수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죠. 그 다음에 범죄에 관해서는 2개월 이내. 그런데 보호에 관해서는 보호는 뭐예요?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아니에요. 사회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회에 나가는 기점이 언제예요?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기 이전까지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해 놓으면 좋겠다. 자, 니을번 사전 조사 중에 보호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아니죠. 그 전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디귿, 니을이 틀렸죠? 오케이. 11번입니다. 분류심사죠. 자, 1번.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는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실은 성격검사죠. 인성검사가. MMPI 검사. 올해는 이제 교정심리검사 도구를 쓰고 1차적으로 쓰고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MMPI 보고 있잖아요. 자, 2번에 보니까 형기의 2분의 1이 도달한 때는 정기 재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형 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들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자,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그리고 6분의 5. 네. 자, 3번 수용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데는 부정기형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금고이죠. 자, 3번에 한번 볼까요? 3번. 수용자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4번에 2개 이상의 징역형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용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형기를 합산한다. 자,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그렇죠? 20년을 최고로 보죠. 자, 12번입니다. 종교와 문화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것 먼저 볼까요? 자, 니은번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 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의 성직자라고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치사하게 그지없어. 자, 디귿번 소장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는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청취 및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거기 밑에 제가 해설란을 한번 봅시다. 해설란. 디귿번 보니까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건 독립이야. 하나야. 그 다음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에 대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개별 수용자에 대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 청취 또는 시청을 금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는 편지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 사유와 외부 발송 금지 문서나 도화의 보관 및 폐기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이거 갖다가 살짝 집어넣어놨잖아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때는 뭐가 해당된다? 라디오 청취나 TV 시청 금지 사항이 아니다는 거야. 자, 13번입니다. 자, 수용자 석방이죠.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어. 자, 1번. 또 어떤 분은 또 전화가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안타깝죠. 이런 문제를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제가 뭐 어떻게 암기해서 사가면 가밀리, 권명호 이렇게 암기했단 말이에요. 사가면 가밀리, 권명호. 자,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 면제, 가명. 이것은 뭐예요? 1, 2, 12시간 이내. 그 다음에 권명호요. 권한인자의 명령에 의해서는 5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석방 일시가 만약에 지정되어 있다면 그 일시에 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너무 급하게 읽으면 안 돼. 1번에 결정에 있는 때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도달한 때부터. 편지가 도달해야지.
석방서가 교도소에 도달할 때부터 준비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눈에 안 들어오면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달려가다 보면 두 번째는 안 봐집니다. 그래서 보실 때 집중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으세요. 그어가면서. 나이가 들면 눈도 안 보이지, 집중력도 떨어지지. 한 번 읽고 두 번 읽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특히나 벌써 40 중반 되면 어때요? 돋보기 쓰기 시작해야 하잖아요. 아이고, 힘든 일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다 맞는 지문이니까 보시고요. 15번으로 갑니다. 일반 기후사회로 옳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일반 기후사항 봐두셔야 합니다. 특별히 특별기후사유는 정확하게 봐두셔야 해요. 그것은 기준이니까. 특별기후사항 뭐예요? 빗속의 혼례, 직계 빗속의 혼례, 사망, 그렇죠? 자, 기읍과 니을, 직계 빗속에 입원이 필요한 때, 니을번 직계 빗속에 혼례가 있는 때, 이거 뭐예요? 특별기후사유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암기하셔야 해요. 자, 16번입니다. 사용 확정자 처우 옳지 않는 것. 자, 디귿번 볼까요?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자살 도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형 확정자와 수형자 자살 도주 사고 방지 딱 이거 나오면 뭐가요? 미개 수형자 딱 나와줘야 해. 작업 직업훈련 어디? 교화 또는 작업 누구하고? 수형자하고. 짝 지어주세요. 18번으로 갑니다. 징벌집행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상당히 어렵게.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출제를 이제 인사혁신처나 출제에 관심이 있는 곳에서는 옳은 것이 몇 개인가 이런 건 내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그 조금은 합의론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몇 개인 거는 내가 몰라도 몇 개를 찍을 수 있잖아. 정확히 몰라도 몇 개인지 찍을 수 있어. 알아도 잘못하면 틀리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해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할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형소법하고 이제 과목이 2과목이 되고 3과목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내지 않아도 뭐 한두 문제는 넣을 수는 있지만 이걸 뭐 전체를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때요? 할 수 없잖아. 해야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철저하게 지문들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냥 문제 풀어가지고는 안 돼. 기출문제 열심히 풀었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OX화 해갖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걸렸는지. 그런데 대부분이 나온 문제에서 지문 가지고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확히 보셔야 해요. 당부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5급 시험 있기 전에 조금 일찍 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법령, 교정관계 법령, 판례, 기출 OX 만들었잖아요.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OX화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뭐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자, 18번 니은번 볼까요?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짧은 것부터 긴 것부터. 자, 비읍번 볼까요?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수용기록부 또는 징벌집행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해. 또는이냐 미시냐 이렇게 봐요. 또는이냐 미시냐. 또는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밑은 뭐야? 두 개 다 써야지. 당연히 두 개 다 써야죠. 수용기록부하고 징벌기록부하고. 그렇지만 이게 시험장에서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연습을 계속 해놔야 해. 숨은 그림 찾기야 사실은. 숨은 글자 찾기. 얼마나 많이 봐놓느냐. 정확하게 사진 찍었느냐. 자, 10번. 자, 소장은 징벌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경우 그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징벌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징벌 집행을 정지한 다음 날부터 집행을 재개한 전날까지 일수는
징벌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자, 19번 위원회 정족수죠. 자, 분류처우위원회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해서 분류처우위원회하고 징벌위원회는 옷 색깔이 달라져. 그래서 57이야, 57. 5명 이상 7명 이하란 말이죠. 57이야. 자, 분류처우위원회하고 징벌위원회는 57입니다. 그런데 기후심사위원회는 한 명씩만 많아. 한 명씩 68이야. 68. 암기를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겠어. 가석방 심사위원회하고 분류심사위원회는 아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죠. 가석방 심사위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을 내보내잖아. 그래서 나오고 5 내지 9명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정확히 암기하시고요. 정족수는 분류처우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올 거야. 자, 20번 봅니다. 20번. 자, 자비 구매 물품 규정. 기억 시읒에 들어갈 내용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 문제를 낼 때도 낸 사람도 상당히 힘들었겠어. 머리 아프고. 출제자의 경지에 여러분들이 들어서야 합니다. 아니, 같은 우리 직원이잖아. 이거 출제 누가 했겠어요? 교수들이 냈겠어요? 못 냅니다, 이거. 이 법령은 교수님들한테 물론 맡기긴 할 거예요. 출제위원 맡기긴 하는데 이 법령은 교수님들이 이 수준 못 내요. 낼 수가 없어. 우리끼리 낸 거야. 위에 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이 법령을 보실 때 그런 시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출제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뭐 16조 싹 집어넣어 놓고 1항, 2항, 17조 넣어놓고요. 그래 놓고 이제 주체자들 다 이제 가로를 쳐놓은 거야. 소장이, 법무부 장관이, 소장이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다가 내용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낼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저기 문장 말미도 중요하지만 앞에 누구냐도 중요하다니까. 장관이냐, 소장이냐, 청장이냐, 교도관이냐, 의무관이냐, 이거 정확히 봐두셔야 해요. 수용자냐. 자, 22번으로 갑니다. 보호실, 진정실이죠. 이건 뭐 늘상 나오는 문제니까. 자, 1번 볼까요?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를 손괴가 나와서 손괴. 그럼 뭐예요? 진정실이죠. 무조건 틀렸고요. 또 더군다나 이때는 의무관은 의견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2번. 소장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소란 행위를 계속해서 수용사를 방해하는 때도 즉시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아니야.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됐을 때. 해설 봐봐. 해설. 소란이 계속해서 다른 수용자 평온한 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조건이 있어야 해요. 3번.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되 보호실 15일이죠. 보시오 그랬잖아요. 보시오. 보호실은 15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보시오, 일 치르는데 3초밖에 안 걸려. 이렇게 얘기했잖아.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일 치르는데 1회당 7일 연장할 수 있고요. 전체를 해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친정집에 가겠다고 정이 뭐예요? 진정실 아니에요? 진정실. 시비가 붙어서 이사 가겠다고 시비가 붙었어. 이사. 시비 3초. 3일 동안 싸웠네. 그렇게 암기하는 얘기야. 할 수 없어요. 자, 23번으로 갑니다. 정보화 및 113조, 시행 규칙이죠. 113조 나오고요. 자, 117조, 153조, 199조, 205조. 와. 그러면서 교도관 회의냐 또는 교도관 회의 또는 분류처우 회의냐 이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세히 봐둬야 해. 방법이 없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쨌거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제가 이제 뭐 내년에는 이제 뭐 범죄학 강의도 하고 이제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좀 줄여 나가야 하는데 뭐 교재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장 저한테는 친화력이 있고 또 보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후배님들한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법령들을 하여튼 다 뜯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보면 더 이상 뭐 볼 것이 있겠는가 하는 수준까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사실은 고민해서 출제자가 얼마나 고민했겠어 생각하고. 자, 24번 취업지원협의회입니다. 자, 보세요. 숫자는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숫자. 자, 145조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 10명 이상의 외부위원. 여기 취업협의회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상관이 없어. 10명 이상으로 얼마든지 있어도 좋다 이 말이야. 자, 3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시고. 자, 25번. 이것도 결국은 숫자죠. 기본수용급 구분에 관하여. 자, 처우 등급을 정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 수용급이 있었고요. 기본 수용급, 뭐요? 개별 처우급, 그죠? 처우 등급 이렇게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연구해갖고 하기 쉽지 않아요.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19세 미만 소년 수용자, 23세 미만 청년 수용자, 65세 이상 노인 수용자, 형기 10년 이상인 장기 수용자. 여러분들 알 것이고,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없고. 아니, 쉬움에도 불구하고 또 산수 문제까지 넣는 거예요. 산수 문제, 더하기 문제. 26번 옳지 않는 것 그랬죠. 여러분들 1번에 기억번에 보니까 저수조는 뭐요? 6개월. 자, 니은번에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 걸렸을 경우 여러분들 또 처음에 들어올 때 제가 다 한꺼번에 막 정리를 해놨잖아요. 암기를 하셔야 해. 보시고. 자, 의심되는 경우는 1주 이상 격리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폰을 소독해. 그런데 비해서 니을번 봐봐요. 니을번.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간병하게 할 수 있죠. 뒤에 가니까 또 나오더라. 자, 미음번에 보니까 현재는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장 등이 수용시설 내에 온수사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아니죠. 여러분들 아직도 지금 그 판례를 보실 때 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기본적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알고 계셔야 해. 자, 공권력이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부작위냐, 하지 않은 것이냐, 권력적 사실행위냐, 이 두 가지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비권력적 사실이다 또는 직접성이 없다. 아니, 법률을 가지고 이 법률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법령이 잘못된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헌재에 들어가면,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이것이 과연 공권력이냐 아니면 공권력의 행사냐, 공권력 행사가 아닌 부작위냐, 이것부터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이걸 먼저 확인을 해.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당된다면 들여다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권력에 해당하지만 기본권의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온수사용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거 교도소장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공권력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27번입니다. 수용자 의료죠. 1번에 주간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이제 주간에 그랬어요. 경미한 의료행위 대상이 아니죠. 공휴일과 야간이죠. 자, 2번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정시설 밖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소장은 권한이죠. 장관의 승인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3번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할 수 있다죠.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요. 자, 29번으로 갑니다. 음식물 지급이에요. 자, 2번에 보니까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 열량은 1명당 1일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이거 없어. 혹시 잘못하면 말려들 수가 있죠. 자, 3번. 소장은 해당 조정시설의 직전 분기 평균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1개월분이죠. 1개월분. 자, 4번.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연장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주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30번 볼까요? 작업.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그랬어요. 자, 하여튼 법령을 좀 이해하고 보란 얘기예요. 이게. 자, 17세예요. 17세. 19세 미만이잖아요. 소년이란 얘기지. 1일에 8시간,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틀렸네요. 흥민이는 소장은 수용자에게 부상, 질병, 그 밖에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지 꼭 면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야. 맞네. 그죠? 자, 민재. 소장은 수용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1일간? 2일간. 원하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인범이 소장은 공휴일에는 수용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그런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작업을 부과해야 해. 자, 공휴일, 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사 여기서 뭐예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것만 해당된다는 얘기야. 아니다 이 말이죠. 취사 청소해야 하잖아요. 간병도 해야 하고. 자, 31번입니다. 보호장비죠. 여러분들 보호장비는 뭐예요? 몸에 딱 붙는 거죠. 몸에 붙는 거야. 그래서 머리 보호장비, 수갑 보승, 보호대,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전부 다 뭐예요? 몸에 찰싹 붙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옳은 것은 기급본 하나라고 하니까 니은번부터 볼까요? 보호의자는 앉는 것이죠.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한 경우로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너무 쉬운 것이니까. 사용 중지 후 4시간이죠. 4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디귿번.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나이, 건강상태, 수용생활 태도도 기억하셔야 해요. 보호장비 사용할 때, 음식물을 줄 때, 낙은 작게, 그 다음에 거실 지정할 때, 작업을 지정할 때,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다 달라 기준이. 그래서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제가 기본서에는 다 정리해놨으니까요. 1번 소장은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 필요한 경우는. 그러나 그럴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써놓으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 어때요? 개호상 독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개호상 독고 수용자가 계속해서 독고 수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얘기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장비는 그것이 아니야. 보호장비는 계속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반드시 기록해 놔라 이런 얘기죠. 자, 32번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 자, 이것도 지금 거창하게 써놓긴 했지만 이미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자, 기급번 위원회 명단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은번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의 경과. 심의서 또한 마찬가지예요. 심의서는 별거 아니야. 그냥 총 몇 명 심사했고 그중에 몇 명을 이번에 가석방 내보내기로 했고 나머지 몇 명은 보류했다. 이거 써놓은 거야. 한 장짜리. 별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자, 디귿번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아니야. 5년 경과. 회의록은 말이 들어있잖아요. 자, 니을번 위원회 경력사항은 임명 위촉한 후 1년 즉시. 오케이.
33번 기본권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판례는 출제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내년에도 판례는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법령 속에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제의 영역으로 봐야 합니다. 기획본에 볼까?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에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바 그 안전 확보 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시간적, 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일의적으로. 한 가지로.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살짝 바꿔놨어요. 자, 디귿번에 볼까요? 소장이 수용자와 그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하여 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접견 녹음 파일을 제공한 행위는 해당 수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을 침해한다? 그렇지 않다고 봤죠. 이것은 여러분들 판례는 충분하게 봐두셔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정관계 법령 판례 기출 OX 여기에 충분하게 실어놨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새롭게 나오는 판례들은 아담 아카데미에 올려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뭐예요? 질문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저도 공부가 됩니다. 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보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래야 복원을 빨리 하죠. 제가 뭐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뭐 부탁하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도움을 받은 만큼 또 도움을 또 주기도 해야죠. 후배들 위해서. 자, 하고 싶은 얘기들. 자, 34번입니다. 불주심사를 하지 않는 사람. 자, 구리형은 안 하죠. 구리형은. 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불주심사가 곤란해. 이것은 뭐예요? 유예사항이죠. 유예. 자, 디귿번. 수용자가 징벌 대상 행위에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일 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예하는 경우죠. 자, 그렇게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았다. 자, 35번입니다. 이거 이제 7급 문제도 나온 문제인데요. 이번에 협의체죠. 옳지 않는 것. 자, 4번 보니까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회의 결과를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아니야. 위원장이, 협의체 위원장이 누구예요? 차관이죠. 차관이 보내줘야죠. 36번 수용자 교육 옳지 않는 것. 자, 4번에 보니까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교육 개시일을 기준으로 유기형 수용자는 형기의 3분의 1, 무기는 7년이 지나면 되죠. 7년. 좋아요. 자, 38번으로 갑니다. 특별한 보호죠. 자, 특별한 보호 누구예요? 자, 여성, 노인, 장애인, 소년, 외국인 이 5가지를 말합니다. 자, 미음번에 보니까 장애인 수용자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도 장애인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별도의 거실 지정 운영은 할 수 있다. 야. 소년도 마찬가지야. 늘 나오는 문제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 수용자가 나왔네요. 할 수 있다. 전담 교정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지정해야 합니까? 할 수 있다로 보여야 합니다. 자, 39번으로 갑니다.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예요. 옳지 않는 것. 그랬네요. 자, 강제력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최후 수단은 아니야. 최후 수단은 뭐야? 무기지. 무기. 자, 우리 교도장비가 뭐가 있어요? 보호장비. 자, 전자장비가 있고요.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가 있죠. 우리 교도소는 완벽해. 사실은 완벽합니다. 없는 게 없잖아요. 이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현장에서 자꾸 이제 정치적, 정무적 어떤 판단을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하면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해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교도소에서 수용 관리하고 질서 유지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가장 우리 이제 또 그거 사용하면서 우리 뭡니까 CRPT 요원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더라고요. 안전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좀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할 수 없을까? 그물 같은 거, 그물총 있잖아요.
직접 몸으로 하려니까 참 힘들어. 그게. 그 포승줄을 이제 포승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긴 이제 줄 포승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 야, 이건 좀 너무 좀 이거 오랏줄 같아갖고 좀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요새 뭐 조끼형도 나오고 고민을 좀 해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과연 이게 맞나? 좀 고칠 수 없을까? 개선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이제 뭐 복동이 일어난다, 난동이 일어난다 이런 훈련들도 했잖아요. 뭐 길다란 뭐 장대 가지고 뭐 밀어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사실은 호신술도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호신들 제가 이제 법무연수원에 있을 때 우리 지금은 이제 뭐 그 태권도 몇 단 우리 김현철 그분 모셔다가 좀 개발해갖고 만들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제가 나이 들어서 밖에 나와 보니까 이 나이에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좀 운동 좀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져요. 근데 교도소에서는 사실 그 필요성을 많이 안 느끼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이제 소홀히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상시적으로 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주 여자에서 이렇게 동아리 활성화를 했더니 의외로 호신술 뭐 이런 데에 지원자가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평소에. 그런데 이제 장비도 이거 효과적인 장비, 몸으로 막 우리가 싸워가지고 뭐 포승 묶고 이런 것은 좀 힘들 것 같아. 좀 사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아무튼 우리가 고민해야 우리 것 만듭니다. CRPT 제도도 잘 만들었잖아요. 그분들이 평소에 놓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이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만 있으면 불러서 옛날에는 그거 없었잖아요. 현장 근무자들이 다 감당하고 했는데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조금 쉰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같이 대화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많이 다치더라고. 아무튼 자 봅시다. 자 무기만 최후 수단입니다. 강제력은 아니에요. 자 40번 볼까요? 수용자 의료 품목. 이건 내가 승진 문제에는 나옵니다 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건 뭐 평상복, 모범 수용자복, 임산부복, 환자복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 그래서 공치자들한테는 하지 말고 승진자들은 해야 합니다 그랬거든. 그대로 나왔어요 또. 왜냐하면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여러분들 의미 갖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변별력을 줘야 하니까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암기하셔야 해. 방법 없어. 나는 지금도 어지러워 이거 보려면. 어지러워. 아이고 참. 네, 그렇게 뭐 문제를 많이 스킵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흘렀네요. 일하면서 또 가정도 아이들 기르고 교육하고 이러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하셔야 해요. 미리 공부한 사람한테는 못 해보겠더라고. 못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세울 때 내 동료들하고 같이 시험을 보는데 저 친구가 맞는 것은 나도 맞아야겠다 생각을 해야지 저 친구 맞는 것 말고 내가 그 이상으로 맞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고 어려운 문제를 맞추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쉬운 문제는 다 당연히 맞춰줘야 해. 그것이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들 의외로 읽다 보면 다음 중 맞는 것은 한다. 틀린 것은 한번 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절대로 돌아와서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에너지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서 한두 문제 나가면 잠 못 자는 거야. 와, 그 순간에. 저도 이제 1, 2차 동시에 합격은 했지만 그렇게 명예롭게 합격하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아니 교정학은 당연히 저는 이제 만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그런데 와 나오면서요 얘기 나누는데 다음 중 아닌 것은 그런 문제를 내가 2개나 찍었더라고. 한 번 보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1차, 2차를 동시에 봤잖아요. 힘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뭐 2번 볼 필요가 없더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 에너지가 없어. 도저히 앞에 다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5분 만에 그냥 답을 찍고 나왔는데 거기서 2문제 놓쳤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떨어졌다라고 100%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합격해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합격하고 그것도 24명 뽑는데 그렇게 뭐 낮은 점수 아니더라고. 높게 합격했더라고. 그래서 꼭 그게 야,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그 실수를 안 했다면 내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우리 사이트에 그런 써놨더라고. 5급은 뭐 신의 경지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반드시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성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씩 안 된 분도 있고 뭐 저 사람 뭐 합격할까 했는데 합격하기도 하고 어쨌건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뭐 이거 뭐 강의 듣겠어요? 떨어지고 힘겨워 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또 지금 현재 또 준비 새롭게 하신 분들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하고 또 효율적으로도 공부하셔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정학만큼은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믿고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 유지하시고 너무 막 직장에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생활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생활인 아닙니까? 내가 뭐 국가와 민족을 헌신이지만 유사시 당연히 뭐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내 자신과 내 가족들 우선적으로 행복해야 다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또 행복 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때가 되면 승진도 하시고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교도관, 교정 공무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만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